네, 여의도 여포 어퍼컷 장해찬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갑자기 좀 쓰러지는 바람에 현장에서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계셔서 그나마 방송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건강 잘 챙기셔요, 박사님. 네. 그래요. 오늘 오후 2시죠? 네. 두 명으로 압축하는 발표가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김문수 후보의 결선 진출은 상수로 놓는 분위기가 당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고 다만 단독 과반을 이루지 못한다면 2등이 이제 결선에 올라가서 한 번 더 TV 토론을 하고 투표를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의 예상으로는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의 치열한 결선 승부가 좀 전망이 됩니다만 또 일부 언론이나 일각에서는 김문수 대 한동훈의 결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찌되었건 지금 제가 만나는 많은 기자들 또 방송에서 보게 되는 평론가들 또 실제로 전화통화를 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이 결선도 결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아가서 한덕수 대행이 5월 1일에 예고된 사퇴를 하느냐, 네. 5월 2일에 출마 선언을 하느냐. 그러면 5월 3일에 후보가 선출되면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5월 11일 이전에는 단일화가 완료되어야만 이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이겼을 때 기호 2번을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숨가쁘고 드라마틱한 단일화 시간표를 쭉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느냐에 조금 더 관심이 모아져 있는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누가 결선에 올라가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최종 후보가 되는 것에는 전반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말 생각하기 싫은 일이지만 만에 하나 한동훈이 결선에 간다 해도 결선에서는 이제 김문수 표와 홍준표 표는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는데요. 한동훈에게는 갈 표가 하나도 더 없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도 지금 지난 TV 토론을 거치면서 한동훈에게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여러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 저는 뭐 온라인 여론 분석하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요. 네. MLB 파크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교적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한동훈 후보의 TV 토론에서의 그 깐족거리는 태도, 안철수 후보까지도 공격하는 태도를 보고 안 후보 오래 지지한 팬덤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설령 한동훈이 어부지리로 표가 나눠져서 2등으로 결선행 티켓을 거머쥔다 해도 한동훈은 거기서 더 얻을 표는 전혀 없다. 그래요. 이 정도 대체적 분석이 지금 당내에서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문수가 한동훈이한테 대통령한테 하는 거 보고 저게 사람인가 생각했다. 김문수 후보의 평소 언행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아주 격렬한 비판을 한 셈인데요. 이걸 한 문장으로 제가 다시 좀 바꿔서 요약하면 한동훈 사람도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가 평소에 굉장히 점잖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우리가 모르는 장관들 모이는 국무회의나 비공개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을 얼마나 아끼고 밀어주고 팍팍 지원해줬는지 그렇죠. 옆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TV 토론에서 이 말을 했어요. 한동훈이 배신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총리시키려고 하더라. 총선 이기고 돌아오면 총리시키고 후계자로 키우려고 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 거짓말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받아쳤었는데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본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까지 밀어붙인 배신 행위에 가장 치를 떨 수밖에 없는 후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단순히 인간적으로 의리를 지키냐 안 지키냐의 배신이 아니라 한동훈의 배신은 정부의 붕괴로 이어졌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가 위협을 받게 만든 체제 전쟁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다라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배신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들을 향한 배신인 겁니다. 그런 점을 저는 한동훈 네가 사람이냐라는 한 문장으로 김문수 그래요. 후보가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홍준표 후보는
이번에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 패배하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배수진을 친 셈인데요. 전반적으로 최근 며칠 사이 올라오는 홍준표 후보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면 내가 설령 이 대선 경선에서 후보가 되지 못하더라도 이기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 하면서 좀 정리하는 듯한 메시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선에 진출하는 게 그리 녹록치는 않다라는 상황을 후보와 캠프에서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저력이 있는 후보니까 결선에 김문수, 한동훈 구도가 짜이는 것보다는 김문수, 홍준표 구도인 게 우리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훨씬 더 힘이 나는 일이잖아요. 어쨌거나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의 결선 진출을 상수로 놓고 보면 홍준표 후보가 조금 더 선전한 결과가 있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요. 그 아예 올 때 그래서 대구시장까지 사퇴하고 왔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정계 은퇴가 그냥 득표 전략용으로만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미 어제로 여론조사와 이 당원 투표는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 기사는 오늘 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판에 표 하나 더 얻으려고 정계 은퇴까지 제시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런 홍준표의 그런 나름 진심 이것이 좀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평가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리저리 간보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데 네. 배수진을 치고 이번이 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 이 결과가 어찌 되든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전 대구시장이 우리 보수 진영 정치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국민과 당원분들께서 알아주시겠죠.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도 보면 이제 3자 대결로 했을 경우에 역시 한덕수 경쟁력이 제일 높게 나오는 거가 확인이 되고요. 여기에 그 이준석이 7%에서 9% 가까이 계속 나오던데. 네. 어쨌든 산술적으로 이 이준석이 나온 표까지 다 반 이재명 전선으로 묶어내면은 이기는 거가 가능하다. 이런 계산도 가능하고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문화일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속보를 방금 냈는데요. 3자 대결 구도에서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이재명과의 표차가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8%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다 두 자릿수 이상인데 한덕수 대행은 한 자리로 좁혔다. 아직 출마 선언하기 전부터. 그리고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지지율 7, 8%를 더하면 산술적으로 비등비등한 박빙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른 게 이준석 의원이 가져가는 표 중에 소위 말하는 보수표를 가져가는 것보다 민주당 내 비명계표,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지지하고 국민의힘은 죽어도 안 찍는데 이재명은 진짜 싫은 사람들의 표가 이준석 의원의 표로 좀 더 많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준석의 완주가 일반적으로 보수 분열로 보고 정권 교체에 좀 하나의 어떤 디딤돌이 되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언론이 내놓고 있지만 제가 지난 동탄 선거 분석해 보니까 21대 대비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 표를 국민의힘 표보다 한 7, 8%더 가져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준석의 완주가 이재명한테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보수 분열이 아니라 사실은 야당 분열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는 이준석 의원은 절대 단일화를 안 할 겁니다. 그냥 끝까지 갈 거예요. 이번 텀에는. 그런데 이 보수 진영에서 그게 한덕수 대행이 됐든 김문수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자꾸 러브콜을 보내면 거기 체급 덩치만 키워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가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다 잡아오면 돼요. 정대철도 잡아오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낙연도 잡아와서 대장동 이야기 더 하게 만들고 누구도 잡아오고 하면 되고 오히려 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준석 의원의 완주는 우리 표도 좀 가져가지만 우리 표보다 이재명 표를 더 가져가면
우리한테는 더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어차피 단일화 안 해줄 건데 저기 덩치만 더 키워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닐까. 저는 좀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고 한덕수 대행이 출마 선언을 안 했는데도 한 자릿수 격차가 나왔다는 건 출마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과의 원샷 단일화를 이루게 되면 이게 이제 여론조사 3자 대결에서 거의 동률까지도 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로데이터를 보지 않고도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하신 건데 그게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공정조사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덕수가 나갔을 때 이준석의 표는 7%대. 그런데 한덕수 대신에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가 나갔을 때는 이준석 표가 9%대로 올라가요. 좀 더 늘어나는 거죠. 네, 2% 올라가거든요. 그럼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한덕수는 단순히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만 아니라 저쪽 표도 일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한덕수가 아니라 우리 쪽의 국민의힘 색깔이 상당적으로 분명한 후보가 나가면 저쪽 표가 여기로 안 오고 이준석이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준석이한테 와 있는 표가 뭐 이준석이가 없을 때 우리 쪽을 찍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만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준석이 없을 때 저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실은 더 높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억지로 비싼 돈 들여가지고서 이준석이를 데리고 와도 이준석의 표가 50% 이상 우리한테 오면 몰라.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비싼 돈 들여갖고서 이준석이 데리고 오고서 선거는 지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준석 변수는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냥 이준석이도 해야 돼 어째 돼 이렇게 해서 저 몸값만 올려줄 게 아니라 진짜 전략가들이 이 여론조사 진짜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단 한두 표라도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러면 데리고 와야 되고 한두 표라도 그냥 놔두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놔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 판단은 그냥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나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사람도 로데이터 없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거 캠프의 진짜 선수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 필요가 있는 이슈다. 여러분들 정치적 호호 가지고서 지금 따질 상황이 아니니까 이준석 변수는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근데 이제 캐릭터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비교적 이준석 의원과 가까이 오랜 시간 지내봤기 때문에 네. 저는 단일화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리고 박사님 말씀처럼 한 표라도 도움이 되면 뭐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건데 러브콜 날리다가 주도권과 관심만 뺏기고 최종적으로는 단일화가 결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구애받기보다는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정말 그냥 빅텐트가 아니라 그레이트 텐트가 되게끔 여기에 정말 용광로처럼 가능한 사람들을 많이 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구체적인 데이터 지금도 계속 변하겠지만 적어도 화성시 을 국회의원 선거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이준석이 있을 때 마이너스 25%가 됐어요. 21대보다.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7%가 됐어요. 한 8% 정도 민주당 표를 더 가져간 거거든요. 동탄에서는. 그러면 저는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7% 중에 국힘한테 올 표가 한 3%면 4%는 민주당 갈 표다. 그러면 1%라도 민주당 표를 더 뺏어가는 거잖아요. 놔두는 게 오히려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가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한덕수 대행의 출마 선언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언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게 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한미 통상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한미 통상 교섭의 시작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대로 하고 지금 출마를 하는 거겠죠? 네, 지금 2+2 회담의 결과가 긍정적이다라는 반응들이 미국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또 굉장히 중요한 미국 측 주요 인사를 한덕수 대행이 만나서 면담을 나누는데요. 그 면담에서의 어떤 성과 그리고 그 면담이 끝났을 때 미국 주요 인사가 발표하는 내용에서 한덕수 대행의 리더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칭찬이 나온다면 이게 다시 한번 또 탄력을 받게 되고 제가 기대하는 건 뭐 저도 내용을 파악한 건 아닙니다만
내일 예고된 한덕수 대왕과 미국 주요 인사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만약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그 미국 인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왕에게 이런 말을 전하더라라고 대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이 대미 통상 전문가 한덕수에게 거는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내일까지의 어떤 회담을 지켜보고 1일자로 사퇴하고 2일자에 출마 선언하는 스케줄이 나름의 계획대로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비교적 그 빌드업을 잘 해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끌어오는 과정에서 큰 손실이 없었다는 것도 정치 경험 부족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대답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안정적으로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더 키우지 않았느냐. 저는 당초 이 정도 끌어올리기 힘들 거라고 봤는데 한덕수 대행과 그 주변에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준비를 잘한 것 같고요. 그 총리실의 손영택 비서실장과 김수혜 공보실장이 사퇴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다 공이 언론사와 정치권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은 실무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나와서 준비하고 있는 그 소규모 소수정의 실무 캠프, 그리고 주축은 원희룡계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이번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고 경북에 산불 봉사하면서 묵묵히 인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 경험 많고 산전수전 다 겪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두텁게 받은 원희룡 전 장관이 한덕수 캠프의 뭐 총괄로 상징성 있게 활동을 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또 정치적인 탄력을 받는 일들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원희룡 장관이 한덕수 총리를 모시고 국토교통부 장관 했죠. 네. 그 국토교통부 장관 할 때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뭐 민노총 화물노조 파업이나 건설 폭력배 같은 건폭들 척결, 그리고 뭐 민주당의 양평 고속도로 음해를 막아 세우고 한 여러 가지 굵직한 업적을 함께 손발 맞춰서 했기 때문에 케미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네, 예,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진짜 저 원희룡 장관은 어디 가나 원팀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원팀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아주 위력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서 원희룡 장관이 깔끔하게 승복하고 정책본부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이 지금 굉장히 귀중하게 활용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속 시끄럽고 속상한 소식들이 많지만 분명한 건 이 어려운 조기 대선 모드에서도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들이 보이는 징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 20% 차이로 벌어졌던 게 한덕수 대행 집어넣으니까 8% 차이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3자 대결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5월 첫 주 되면 5%로 붙고요. 5월 둘째 주에 박빙구도 갑니다. 그럼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기운 빠지고 희망을 잃을 때가 아니라 더 고성국TV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다시 이제 유튜브 보자, 방송 보자, 힘을 내자라고 독려할 그런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의도 어퍼컷이었습니까? 네, 여의도 어퍼컷입니다. 매번 이 칠판이 있었는데 없으니까 뭐 좀 허전하네요. 예, 여의도 어퍼컷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 오늘 아침 방송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생방송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